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복지정책은 지역 주민들에게 사회적 안정망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시대가 달라지고 복지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도 복잡해지고 또 다양해지면서 맞춤형 복지정책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홍성군의 다양한 복지정책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 준비했는데요. 홍성군 복성진 복지정책과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성군 복지정책과장 복성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복지정책의 중요성 현장에서 체감하고 계실 텐데요. 어떠신가요? 네,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재난 상황이 장기화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더욱 커졌습니다. 또한 복지시설 및 단체의 일상적인 운영이 곤란해지면서 시설 생활자와 이용자, 주민들이 사회적 관계 단절이 늘어나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힘들게 바뀌면서 경제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홍성군의 복지정책 중에서요,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홍성군 복지정책의 중점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를 위한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9개의 국가보훈단체와 국가유공자 1,500여 명에 대하여 선양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충령사의 진입로에 완경사로를 시설하여 사당 진입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둘째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조사와 관리 확대입니다. 2021년부터 노인 한부모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지원 대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13개 보장 사업에 대한 꼼꼼한 사실조사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진입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부적격자를 철저히 발굴 조사하여 세금의 낭비를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위기가정 긴급 지원으로 서민생활 안정 지원입니다. 갑작스런 위기사유가 발생한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이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는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넷째로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사회정보 시스템 활용과 명예사회복지공무원 844명을 위촉하여 인적 안전망 구축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과 위기가정 960명을 발굴하여 조현병, 조울증 등 관련 사건 사고 예방과 고독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위기가정 심리 전문 상담, 노숙인 일시보호,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서비스 등을 통하여 힘든 삶을 이어가는 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참여와 문화 확산을 통한 함께하는 건강한 홍성 만들기입니다. 홍성군은 198개의 자원봉사단체와 3만 1,000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코로나19로 생계가 불편한 분들을 위하여 마스크 제작 지원과 농산물 꾸러미 배달, 취약지 소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저소득층과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자원봉사를 실시하여 지역사회의 아름다운 선행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홍성군은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전개하여 사상 첫 10억을 달성함으로써 이웃돕기 행사의 대장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한파에도 국민들의 뜨거운 이웃사랑 열기가 차고 넘쳐나기에 가능하였습니다. 그 감사의 뜻을 헤아려 어려운 이웃들이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최근에는요, 코로나19 관련된 사업이나 또 정책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먼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먼저 소득 감소로 위기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등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가구당 50만 원을 지원하는 한시생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월 28일까지 온라인 신청 접수와 6월 4일까지 읍면 현장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소득은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은 3억 원 이하이면서 소득이 감소한 가구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통해 6월 25일 이후 지급될 계획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원 치료 격리 통지를 받은 자 중에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방역 수칙과 격리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 휴가를 받지 않은 군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사회 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입원 또는 격리 조치된 사람들이 치료와 격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토록 안내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25가구 7,9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6월 30일까지 운영합니다. 갑작스러운 생계 곤란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생계, 의료, 주거 지원 등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홍성군에서는 322건에 3억 6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네, 지원 사업들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코로나19 지원에 있어서 사각지대에 놓이는 분들이 없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예, 우리 홍성군은 2021년 전 읍면에 간호직 공무원을 배치하여 기존 복지 서비스에 군민의 건강까지 포함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매월 600여 가구의 보건복지 상담을 실시하였고 200여 건의 복지 서비스를 연결하여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간 조직과 협업하여 읍면 특성에 맞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지역사회 내 다양한 인적 안전망을 활용하여 위기 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9월부터 6개월간 이랜드 재단과 취약계층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8가정에 대하여 2,3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 사업평가 결과 홍성군 사각지대 해결 노력이 잘 반영됨으로써 2021년 8월까지 5천만 원 규모로 협약이 연장 체결되어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군민에 대하여 추가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네, 주요 현안 사업들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 자활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죠. 이게 어떤 곳인가요? 예, 지역 자활센터란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을 최종 목표로 하여 참여자들이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 사회화를 위한 중간 매개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최근 자활 참여자 증가로 공간 확보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낙후된 근로 환경을 쾌적한 근로 환경으로 개선하고자 자활센터 신축 이전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55억 6천만 원으로 2019년 토지 매입을 완료하였고 2020년에는 센터 건립을 위하여 국도비 20여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현재는 실시 설계 단계로 올해 설계를 완료하여 2020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활센터는 홍성군청 신청사가 이전하는 오감 택지개발지구 내에 신축하여 군청 직원 및 민원인들의 수요를 감안한 카페, 판매장, 식당 사업 등 다양한 자활 사업단을 확대 운영하여 저소득층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될 것이며 더불어 오감지구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가구나 취약계층이 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홍성군의 자활사업 현황과 성과도 궁금합니다. 예, 자활사업은 취약계층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홍성 지역 자활센터에서는 8개 사업단이 운영되고 있으며 93명의 자활 근로자들이 자립능력 배양을 위하여 자활사업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홍성 지역 자활센터에서는 자활 성공률, 취업 유지율, 사업단 운영, 참여자 관리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2011년부터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지속 선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민관이 지금처럼 협업을 이어간다면
자활 근로 참여자들이 양질의 근로 기회를 제공받아 자활 능력을 키우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기초수급 대상자 등 생활보장제도는 이 취약계층에게는 최소한의 안정망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정말 어려운 분들인데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서 도움을 못 받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예, 맞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우리나라 사회안전망 역할을 했지만 제도상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정말 어려운 환경임에도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금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전년 대비 수급자 신청 건수는 55% 증가하였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도 4%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준 완화가 사각지대 취약계층 해소에 큰 역할을 하지만 여전히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홍성군에서는 긴급지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홍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홍성군 사회복지협의회, 민간봉사단체 등을 연계하여 제도권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다양한 방법의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도 추진한다고 하죠.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예,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아동과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지역 주민에게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복지 증진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홍성군은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를 비롯한 7개 사업을 선정하여 700명을 대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도 엄마도 엄마가 필요해 사업을 신설하여 산후 우울 예방과 육아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은 어떤 건가요? 예,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란 일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가입자가 매월 근로활동을 통해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을 매칭하여 자립자활을 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입 대상에 따라 희망키움통장 등 5개 금융상품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홍성군은 96명이 참여하여 자립 기반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다양한 복지제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를 위한 노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복지정책과에서는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정기적으로 추진하여 사례관리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기가구가 최대한 제도권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친 단전, 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전기료 체납, 자살 고위험군 등의 정보를 활용하고 방문, 상담 조사를 실시하여 제도권 안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대상자에게는 관내 자원을 활용하여 민간 서비스 연계 및 정기적인 상담, 방문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한 발굴 대상이 671명으로 그중 291명을 공공 및 민간 서비스 연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네, 이런 행정의 노력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의 도움도 지역사회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자원봉사 지원과 또 활성화를 위한 계획은 어떻게 되실까요? 예, 홍성군은 참여와 나눔 문화 확산을 통해 행복한 공동체 건설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홍성군청, 한국농어촌공사 홍성지사, 홍성군 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를 통한 홍양저수지 환경정화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홍양저수지 주변 자연정화 활동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저분한 저수지 주변을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환경정화 활동으로 깨끗한 저수지를 조성하여 주민에게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홍성군 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하여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백신 접종이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이 코로나19 관련해서요, 어려웠던 일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작년 4월로 기억합니다. 중국에서 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5세 되신 분이 한국에 와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불의의 사고를 당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중국에 연고도 거의 없고 연락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중국 대사관과 이주민센터, 홍성경찰서, 홍성의료원, 그다음에 홍성의 시설과 연계해서 5개 기관이 협업을 해서 중국어를 하지 못하는 것을 중국 대사관에 2번 방문해서 저희의 정당성을 얘기하고 그분이 한국에서 치료를 못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차례에 걸쳐 그 회의를 진행했고 그 결과가 반영되어서 작년 5월에 중국으로 그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게 보람으로 기억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 밖에도 우리 홍성군이 자랑할 만한 복지 서비스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홍성군은 특수시책으로 일사천리 생활복지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거동 불편과 이동수단 부재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대1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이용자들이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자들이 직접 해결하기 어려운 전기 시설 교체, 보일러 점검, 배관 설비 등 소규모 수선을 무료로 제공하는 주거 편의 서비스와 차상위 및 수급자 중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병원 동행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들이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신속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 전하고 싶으신 말 있으시다면 해주시죠. 예, 코로나19로 인한 모임 및 집합 제한으로 전 국민이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홍성군 복지정책 또한 각종 행사 및 대면 서비스 지원이 제약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저희 홍성군 복지정책과는 늘 그래왔듯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생계가 힘든 취약계층과 소외계층이 복지 혜택의 제도권에 안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위기에서도 홍성 군민들께서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주고 계십니다. 따뜻한 온기가 지역의 소외계층에 두루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역 주민 여러분도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은 없는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헬로이스토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